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바나나를 매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놀라운 효능과 바나나 드실 때 꼭 같이 드시면 좋은 식품과 안 맞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바나나에 대해 박사님이 되실 거예요. 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소화도 잘 되고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 식사 대용으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유독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바나나는 더 인기 있는 과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나나에 많이 함유된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근육과 신경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고 혈압이나 혈당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근육의 경련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풍부한 섬유질로 포만감을 높여주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바나나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더 알아볼까요? 우선 바나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바나나에는 다양한 비타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나나에는 베타카로틴, 레티놀 등의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노화의 원인입니다. 활성산소는 산소를 사용하는 대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 악영향을 미쳐 우리 몸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 추출물로 세포 노화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바나나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들은 처리하지 않은 세포들에 비해 세포 노화 현상이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활성산소의 증가나 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소가 있지만 노화에 따라 감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은 활성산소의 증가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몸을 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의 보급은 젊음의 유지뿐만 아니라 질병, 혈육의 트러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혈중 지질이 산화하면서 축적이 되면 혈관을 좁히는 동맥경화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나트륨을 배출함으로써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심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바나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화 예방을 위해 바나나를 하나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세요.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과일입니다.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은 혈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를 자주 먹게 되면 칼륨 성분이 몸속에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짜게 드신다면 바나나를 자주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 보세요.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에너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정신의 안정과도 관련이 깊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함유한 식품으로 스트레스 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해피호르몬으로도 불리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도파민, 아드레날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기력이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신 안정이나 뇌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 함유량은 100g당 10mg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많은 편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적은 식사를 섭취하면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트립토판을 뇌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탄수화물과 함께 보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체중을 관리하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로도 유명한데요. 바나나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체중을 관리하는 분들께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몸에서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성분표에 따르면 바나나 100g당 식이섬유 총량은 1.1g으로 채소류와 비교하면 과일류는 식이섬유가 적은 경향이 있고 과일류 중에서도 바나나의 식이섬유량은 귤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식이섬유만을 보면 블루베리나 키위를 먹는 것이 훨씬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나가 변비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친숙한 것은 난소화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이 성분은 당으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전분질로 식이섬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찬밥 다이어트가 화제가 된 것도 난소화성 전분이 증가하는 같은 원리입니다. 바나나는 익힘 정도가 완숙됨에 따라 난소화성 전분과 식이섬유량이 감소하여 펙틴 등 수용성 식이섬유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나나 100g당 칼로리는 86kcal로 걱정할 정도의 칼로리는 아닙니다. 미완숙 바나나에 대해서는 당질의 대부분이 난소화성 전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후 혈당치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완숙 바나나의 경우 난소화성 전분이 소화 가능한 당질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의 바나나입니다. 완숙 바나나의 글리세믹 인덱스 GI 수치는 6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량의 섭취라면 문제가 없거나 유익하지만 과식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C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입니다. 또한 뼈 건강과 결합 조직 형성에 필수 성분인 망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간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속에 충분한 망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뼈 관련 장애를 예방하고 전반적으로 뼈 강도를 높게 유지하여 골밀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바나나를 매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 소화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익은 바나나에는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고 폴리페놀류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은 바나나와 갈색 바나나는 소화 효소를 증가시켜 소화 흡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는 과일입니다. 놔두면 나타나는 갈색 반점은 단맛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놔두는 곳이 너무 추우면 숙성이 멈춥니다. 보관할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뒤집어 놓거나 바나나 거리에 놓으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때 껍질은 밝은 노란색을 띠고 반점이 생깁니다. 또 껍질을 벗긴 바나나는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산화작용 때문입니다. 레몬즙을 뿌려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바나나를 먹을 때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와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압착한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은 굉장히 훌륭한 궁합입니다.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하지만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기에 둘을 같이 드시면 섬유질을 아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에는 도파민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과 혈관 팽창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때 바나나와 카카오를 함께 간식으로 먹어주면 에너지 부스팅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주고 혈관 벽을 이완시키기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잘 붓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륨 함유량이 풍부한 바나나와 시금치를 드셔보세요. 네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격렬한 운동 후에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 과일들입니다. 운동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라닌 효소가 운동 후 생긴 근육의 염증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은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둘 다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이라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할 경우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성분으로 소화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화되는 동안 위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실 때에는 계피가루를 넣으면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약입니다. 바나나가 고혈압에 좋은 과일이기는 하지만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혈압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뇨제 성분을 바나나의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몸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몸속의 칼륨 농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위험하니 혈압약과 바나나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또한 바나나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해주세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속이 편안해질 것 같은 바나나이지만 아침 공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이 빈속에 먹으면 혈액 내에서 균형 상태가 깨지게 한다고 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바나나를 공복에 먹는 건 피해주세요.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섭취할 경우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에 바나나의 특성상 소화불량, 메스꺼움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차가운 체질인 분들은 섭취 개수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나나의 효능과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바나나를 잘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즐겨보세요. 오늘 바나나에 대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근처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